안녕하세요. 우영 원장입니다. 이번 챕터는 아이가 책과 친해지게 하고 싶어요. 주로 이제 육아에선 독서 이런 부분을 빼놓을 수 없는데, 제가 경험했던 부분, 그리고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독서의 장점은 여러 장에서 언급했듯이 몸소 체험하고 있는 그 저자들의 경험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독서 습관을 길들여주게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뭐 학습 능력뿐만 아니고 인성과 사회성까지 길러줄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책은 처음부터 읽으라고 하게 되면 잘 못 읽죠. 지금 보면은 제일 흔하게 쓰기 상상력, 간접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건데, 대부분 아이들은 책을 못 읽고 TV나 유튜브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정보가 들어오는 그 영상 매체에 눈길이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당연하죠. 근데 그래서 처음부터는 책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아이에게 읽어주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행이나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풍부한 배경 지식이 있다면 그 학습 효과를 해서 학습이 진행할 때 이해력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책을 읽어주게 된다면은 아이는 듣는 것을 통해서 아이 두뇌의 부모의 목소리, 음절, 어미, 연음 뭐 등을 받아들여서 단어를 형성하는 능력을 키우게 되죠. 그래서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라도 이 이해도를 올리기 위해서 알고 있는 어휘 숫자를 늘려야 되는데 이 어휘력 증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아이들은 책을 통해 호기심과 뭐 열정을 키우게 되고, 그리고 인생 경험을 담은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들음으로 해서 아이들은 자신이 커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미리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나 뭐 이런 류의 소설도 괜찮고 위인전도 괜찮고 이런 걸 들으면 아이들이 어학에서 점수가 높게 획득되었다는 그런 결과도 보고되고 있는 만큼 책은 이제 어휘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되고, 그를 위해서 장르도 이제 그 중요한 거죠. 독서의 그 장점이 첫 번째가 어휘죠. 어휘력이 많이 신장된다. 그래서 다양한 장르의 책을 통해서 아이들은 처음 접한 단어를 듣고 익히게 되면서 희귀 단어를 늘리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되고, 두 번째로는 배경 지식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배경 지식. 이 배경 지식이란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읽고 이해하는데 바탕이 되는 경험과 지식을 말하게 되는데, 직접 여행이나 체험을 통해 쌓여지기도 하지만 겪지 않아도 책을 통해서 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책은 이 책을 많이 읽게 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배경 지식이 많이 쌓이게 되고, 이는 글을 읽을 뿐만 아니고 타인과 대화를 할 때도 이해력과 대화력을 키울 수 있게 되어서 수학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고난이도 문제 해결과 이해 능력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집중력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진은 이제 대부분 책을 못 읽고 주무시는 그런 건데, TV를 통해서 보는 시간은 집중력을 키우기보다는 생각의 정지, 바보 상자라고 그러죠. 시간을 만들어주는 건데, 아이들의 책을 읽어주고 아이가 책을 자체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집중력을 키워주는 최선의 방법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읽는 데서 얻는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추후에 초등학교 가서도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이야기 소리를 덩어리째로 듣기만 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성적도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로는 사고력이 많이 신장됩니다. 책을 많이 읽고 들었던 아이들은 많은 문제에 부딪힐수록 갈등이 생길수록 미리 책을 통해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생각을 이해하기도 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가 늘어남으로써 그 아이 자체의 그런 해결 능력이 이제 키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법적인 능력. 그래서 그 책을 읽음으로써 아이는 이제 표준어를 배우게 되는데, 생활어에서는 이제 쓰이는 언어랑 다른 표준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애들끼리 대화로는 습득하기 힘들죠. 그래서 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표준어가 젖어들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해 보자면은 부모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만으로 통해서 어려운 문법을 배운다는 생각보다는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어휘 능력과 문법이 체득되게 되고 유대관계도 깊어지면서 여러가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책을 읽는 어떤 책을 권유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보통 저도 처음에는 전집을 통째로 사놓았습니다. 읽을 거라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버리는 것도 있고 맞춰서 좀 비치하고 있는데, 태어나서 돌이 될 때까지는 책 자체라는 것이 읽고 듣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장이 두껍고 색감이 있는 책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고, 생후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뭐 머리맡에 초점책이라고 이런 걸 놔두는데, 저도 놔뒀었는데 첫째, 둘째 이게 뭐 과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안과 선생님 의견인지 잘 모르겠는데, 셋째는 초점책을 제가 올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요 시기에는 주로 물고 뜯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어서 오래 지속되는 않지만 책장을 넘기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책, 물고 뜯는 책을 이제 비치해주고, 3세가 지나기 시작하면 이제 줄거리가 있는 글밥이 작은 책, 여기 보면 이제 한 2줄, 3줄 되는 책을 같이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줄거리에 흥미를 갖기 시작하게 되면 다음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기도 하면서, 특히 읽어줄 때 부모가 마치 연기자처럼 책을 읽어주고, 남자, 여자, 어른과 아이 이런 목소리 톤을 바꿔가면서 그걸 연출하는 방법으로 읽어준다면 쉽게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기가 지나서 5, 6세가 되게 되면은 이제 글도 읽을 줄 아는 시기가 오고, 혼자서 책장을 넘기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읽어줄 때 아이가 바로 이런 걸 읽으면 좋지만, 그게 좀 부대낀다면 글밥이 좀 늘어난 책은 같이 읽어주고, 아이가 흥미 있어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룡, 자동차, 여자아이들은 대부분 인형, 동물들의 흥미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에 맞는 책들을 이제 부모들이 좀 읽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본인들이 읽을 수 있는 책들은 부모들이 읽는 책보다는 좀 글밥이 작은 걸로 준비해주고, 어디서든 꺼내볼 수 있도록 거실, 그리고 독서방, 놀이방, 본인 방에 눈높이에서 꺼낼 수 있는 위치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유아 시절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책 자체가 손쉽게 본인의 이제 손에 닿을 수 있는 것이 일상에 녹아들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이제 이렇게 읽어주는 습관을 보면은, 일단은 매일 일정한 시간을 책을 읽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기 전 1시간, 일어나서 1시간은 꼭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데, 처음엔 제가 그냥 억지로 읽어줬습니다. 읽어줄게 하고 읽어줬는데, 이제는 이제 본인들이 일어나면 먼저 책을 읽어달라고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아이들에게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육아와 직장생활 힘들지만 아이들이 부모에게 책 읽어달라고 다가오면은, 그때 피곤해 나중에 읽어줄게가 아니고 망설임 없이 바로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좀 어릴 때부터 읽어주고, 너무 긴 글보다는 짧은 내용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읽을 때는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좀 맞춰주고, 부모도 항상 신문과 책을 읽는 모습 자체를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여준다는 것보다 실제 독서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6세 이상 되면은 혼자서 이렇게 책을 읽는 시간도 마련해주고 공간도 마련해줘야 아이들이 생각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책을 읽어주고 아이가 스스로 읽게 되면은 모든 행동이 모티브가 되고, 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듣고 쓰고 말하는 능력도 커지게 되면서 잠재력이 증강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는 부모들이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아이들이 책을 너무 읽기 싫어하고 TV나 유튜브만 보려는 아이들이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는 부모들이 환경을 좀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혼자 육아를 하는 경우, 혹은 맞벌이 하는 경우는 아이에게 쉽게 TV나 휴대폰을 이제 쥐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당에서 특히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부모들이 편하게 밥을 먹으려 하는 가정들이 좀 쉽게 보이는데요. 요걸 좀 줄여나가야 됩니다. TV 같은 경우는 저는 타이머를 활용합니다. 하루에 볼 수 있는 시간이 30분. 그래서 정해진 시간 뭘 시청할지 미리 계획을 하고, 나중에 언제 볼지를 시청한 다음에 타이머를 켜고 소리가 나오면 이제 책을 TV를 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 시간은 책을 읽거나 놀이를 하는 시간이라고 아이에게 미리미리 인지를 시켜줘야 합니다. 애들은 어른들이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도 보시면 아이들이 밥을 잘 먹지 않아서 유튜브를 틀어줘야 밥을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모가 유튜브에 노출을 줄일 수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안 되고 너무 칭얼대고 시끄럽게 한다면 바깥 식사를 과감하게 줄이는 게 좋습니다.
기분 전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라면 차라리 집에서 식사를 하고 유튜브를 안 보고 식사 패턴을 만든 다음에 외식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 뭐 피해 끼치기 싫어서 유튜브 틀어주는 식으로 식사한, 어찌 보면 남들에게 그 피해주기 싫고 엄마가 아빠가 좀 편하려다가 아이의 미래를 망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책을 읽기 싫어한다면은 공공도서관 그리고 뭐 오프라인 서점 등에 방문해서 책을 자연스럽게 읽게 해주는 게 필요하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책을 보게 되거든요. 이는 집에서 이제 부모만 보다가 다른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혼자 책을 읽고 엄마 아빠랑 같이 책을 읽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나도 읽어줘 이런 식으로 차분히 독서를 하고 독서하려는 행동 양식을 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런 성공 사례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집에서 독서가 만약에 잘 안 될 경우는 이렇게 나가서 책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을 시키게 되면 됩니다. 우리 애들은 성장하고 나면은 커가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그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책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부모도 모든 체험을 같이 하는 게 실제로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고 배경 지식을 넓히는 데는 책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부모는 단순하게 책을 읽는 것 자체만 그치지 말고 상상력,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독서 이후에 독후감 작성 혹은 대화를 통해서 그 책에 대해서 의견을 이어나간다면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